저는 오늘 감사인이 주목해야 할 내부회계 관리 제도란 주제로 웨비나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란 무엇이고 감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의미입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2006년 도입 첫 해에도 또 2018년 11월 매각법 개정 시에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날수록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또 어떤 분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 감사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최근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연결감사 유예로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잘 활용만 한다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내부 통제를 입증하는 좋은 제도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회계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되지만 최근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또 하나의 회계가 등장한 것은 아닌지 오해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 기준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내부회계 관리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하게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으로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실행해야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2006년 국내 첫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외관법 개정, 그리고 최근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감사인은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8년 11월 신외관법이라고 하는 외관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 통제를 외부 감사인이 직접 테스트해서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 의견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신외관법에서는 회사의 감사도 내부 통제에 대한 민영사상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서 회사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님들께서는 회사의 재무보고의 신뢰성 측면에서 외부 감사인이 적절하게 테스트를 하는지, 주요하게 살펴볼 만한 이슈는 무엇인지 감사인과의 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내부에게 전담 조직과 경영진에게는 가벼운 수준으로 외부 감사인의 대응에 애로는 없는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의 감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 통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경영진 및 내부회계 전담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것으로 아마도 감사님 또는 감사위원님들은 매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나 내부 통제 장치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프로세스에서 감사님들께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변화 관리입니다. 조직의 위험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측면에서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적시에 제도를 식별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평가입니다. 식별된 다양한 변화들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요성 기준 역시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평가입니다. 통제 설계 시에는 주요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 활동과 필수적인 기준들이 누락없이 구축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운영평가입니다. 감사님의 운영평가는 내부에게 전담 조직의 평가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영진의 운영평가 시 수행자가 적격한 인원인지 또 적격성 평가 기준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또 경영진의 검토 통제에서 사용된 정보와 기준은 적정한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종 평가는 미비점 평가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비점 평가는 누락 없이 보고되어 관리되는지 개별 미비점을 종합하여 평가하는지 점검하시고 감사부서에서 조력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부서에서는 경영진의 운영 실태 보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상 하자 없이 평가 후 보고가 진행되는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 통제를 평가하도록 한 것은 감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부정회험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주요한 축으로 또 감사활동 자체가 적발 통제를 운영하는 축으로 또 무엇보다 거버넌스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축으로서 감사활동 자체가 내부 통제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활동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주요 활동으로 인식하셔서 책임감 있게 내부회계를 운영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내부 감사에서 내부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감사님들이 감사활동을 통해 땡큐 받는 감사를 고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부 감사는 경영진과 감사라는 이사회가 수립한 의사결정 체계 중 하나로서 조직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조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 컨설팅 활동인데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역시 경영진의 운영 실태와 감사의 운영 실태 평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역시 통제 구조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진의 의지, 도덕성, 책무성, 의사결정 체계 등을 다루는 전사수준 통제가 있습니다. 고도화된 통제활동도 경영진의 지시하에서는 통제가 무너지기 쉬운데요. 모든 통제활동의 근간은 이사회가 수립한 의사결정 체계를 고려하는 전사수준 통제의 레벨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T 통제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는다면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업무 진행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업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제 활동이 IT 통제, 즉 IT 일반 통제와 IT 응용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프로세스 레벨 통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통제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체계에도 불구하고 감사 활동을 운영하시면서 경영진과 껄끄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영진과의 디스커션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또 전문성이 없거나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IT 감사를 쉽게 접근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감사에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변화되는 수많은 비즈니스와 환경 가운데 위험은 늘 변화하고 조직의 가치를 부과하기 위한 활동 역시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앞서서 설명드린 전사수준 통제, IT 통제, 프로세스 통제를 기반으로 통제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감사에서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감사활동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내부 통제의 프레임워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코소 모델을 감사의 프레임워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소 프레임워크는 상단면에는 목적이, 정면부에는 활동이, 측면부에는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중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목적 중에 보고의 신뢰성 차원의 내부 통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만나는 다양한 변화는 목적이나 활동, 또 역할과 책임까지 단일하지 않고 복잡하게 적용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뒤죽박죽한 프레임워크의 상황인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통해 전사 수준부터 프로세스 수준까지 다양한 변화하에서 내부 통제를 설명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재무보고의 신뢰성 차원에서 우리는 내부 통제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입증해야 하고 또 통제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프로세스를 이해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절차로 구축되고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한 위험이 잘 반영되어 통제가 설계되었는지 이를 잘 운영하는지를 평가하여 갭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내부회계 평가 시에는 모집단에 대한 샘플 개수가 고려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샘플수 부족으로 내부회계가 잘 운영되지만 내부 통제 미비로 평가되지 않도록 연중 도입된 시스템이나 M&A 같은 사업의 변화가 내부회계 평가 시에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감사의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무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픽사베이의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쌓아진 돌탑이 꼭 내부 감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 업무도 업무의 균형감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돌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요. 또 기단부에 저 큰 돌이 없다면 상인부에 돌 하나도 얹을 수 없는데 오늘 내가 수행한 감사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감사란 분야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부회계의 구조를 기억하십니까? 경영진의 의지나 의사결정 체계 등과 같은 전사수준 통제, 이를 실무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IT 통제, 끝으로 실제 의사결정을 시행하는 프로세스 레벨 통제까지 이 통제의 구조 역시 저 돌탑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부회계 실무 사례를 말씀드리기 앞서 통제 구조를 이야기한 것은 내부회계의 구조가 통제 구조와 동일하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사수준 통제, IT 통제, 프로세스 레벨 통제 순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사수준 통제에서 감사인이 주목해야 하는 ELC 매핑 테이블입니다. ELC 매핑 테이블의 구성 요소는 코서 프레임워크의 전면부의 활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와 적용 기법에 17대 구성 요소와 77대 중점 고려사항 형식으로 프로세스가 매핑되어 있고 이는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위험의 커버리지를 살펴보고 위험이 통제와 대사되는지 과하거나 부족한 통제는 없는지 직관적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전담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는 이 매핑 테이블이 필수이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내부 감사 업무의 기획에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IT 통제입니다. 감사부서의 자원 제약이나 전문성 확보의 이유로 IT 감사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면 감사인들께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IT 지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IT 지시 평가 내용을 검토하거나 IT 지시 담당자와 인터뷰만으로도 감사실의 밸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회계 전담부서에서는 필수적으로 IT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데 IT 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T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ITCC라고 하는 IT 일반 통제는 ITAC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IT 오토 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TGC는 모든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안, IT 운영 통제라는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또 IT 환경화에서 입력, 처리, 출력을 통제하는 것을 ITAC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IT 지시에서는 주요 트랜잭션과 관련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여 인스콥 시스템에 결정하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통제 장치를 검토해서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 가능한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요한 IT 지시의 점검 포인트는 무분별하게 슈퍼유저가 등록돼서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진 않는지 슈퍼유저의 계정 관리를 점검하시고 또 패치된 내용이 정확하게 관리되는지 형상 관리 툴을 점검하시고 또 단계별로 문서화를 하고 있는지 또 백업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IT AC 측면에서는 트랜잭션이 완전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되는지 트랜잭션의 해시값을 통해 무결성은 담보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내려받는 중요 정보들이나 또는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다가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엔티티 레벨의 수준의 EUC를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인은 IT를 의존할 수 없어서 프로세스 레벨로 커버하는 테스트가 있는지 또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갭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도 IT 통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프로세스 레벨 통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외부 감사인과의 디스커션 측면에서 다양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 중요성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성은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인과 뷰를 통일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 시에 외부 감사인의 중요성을 기준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수립한 기준이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양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으로 구별되며 양적 중요성은 그로스 방식과 네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로스 방식은 총 자산, 총 매출 등과 같은 그로스 지표를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0.2에서 0.5% 정도를 인스콥해서 확인합니다.
또 네트 방식은 세전순이익이나 순자산을 활용하시는 방식인데요. 2에서 5% 정도를 차용합니다. 또 이외에도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 중요성 기준은 중요성의 50%에서 75%의 헤어컷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내부에게 갈 전담 조직과 중요성 기준을 리뷰하고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확인하며 또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의 중요성 척도와 대상으로서 업무 전반의 중요성 수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내외계 전담 조직에서는 중요성 기준에 따라 스코핑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는데 스코핑을 통해 재무제표 기준으로 각 계정의 중요성은 어떻고 위험은 어떤지 결국 관리해야 되는 업무 프로세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재무보고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부서에서는 스코핑 템플릿을 함께 리뷰함으로써 예외사항이 주요하게 발생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또 주요 부정위험 등을 확인하는 데 팁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부의 전담 조직이 작성한 플로우 차트와 업무 기술서를 검토함으로써 전사의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과 조직별로 업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 감사계획 수립 시 해당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는 재무부의 신뢰성 관점에서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을 구축한 문서를 RCM이라고 하는 문서로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RCM은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로서 통제 기술서라고도 불리웁니다. RCM에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하고 산출물은 무엇인지가 적시되어 있고 또 평가의 측면에서 담당자는 누구이고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할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님께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로는 감사실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위험이 고려되었는지, 위험과 통제는 대사되는지, 갭이 주요하게 발생하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감사 중점사항을 결정하실 때 참고하는 팁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어별로 감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땡큐만님 감사를 위한 첨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내부 감사에는 감사 수행 후 이행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부의 관리제도 역시 갭 치유 후 통제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므로 감사의 이행 점검으로 볼 수 있는 미비자 평가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내부에게 전담 부서의 평가에서는 미비 또는 예외 사항을 기록해서 관리하기에는 외부 감사인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통제가 미비한 것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소 부적절한 통제 활동도 가능하면 긍정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내부의 전담 조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예외사항이 적정으로 평가되어 개선의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감사인들께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선에 조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적절한 통제활동이 일정 기간 후 개선되었는지 모니터링 하시거나 오디팅을 하시는 방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대응상의 애로는 없는지 또 회사에서 의무가 없는 문서화를 강요해서 통제를 위한 통제가 수립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통제 언어를 함께 공유하는 유사 기능과의 업무 조율은 내부 감사 부서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부정조사, 외부 감사, 내부 회계, 리스크 매니지먼트, 컴플라이언스 등과 같은 유사 기능과의 업무 조율을 통해서 내부 감사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공시이며 이를 위해 공시 전 가장 마지막에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미비점 평가입니다. 미비점 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가 부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미비가 발생한 통제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미비점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잠재적인 외공 표시 규모나 또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고 미비점에 대응하는 통제가 유효하지 않았다면 보안 통제가 수립되어 있는지 또 보안 통제는 수립되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측면에서 회사의 내부 통제 미비를 전문가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런 미비는
감독기구인 감사나 또는 감사위원회가 주목할 만한 이슈인지를 확인하셔서 감독기구에 적정하게 보고되는지 점검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반드시 유지하고 감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는 매년 감사님들께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도록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객관성을 확보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평가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면 회사, 대표자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사위원에게도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또 업무 수행자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사부서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오디 프로그램의 차관, 내부 임직원의 보호까지 다양한 조직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그 트렌드를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책무 구조도를 도입해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임원의 직책별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책무 구조도의 임원은 지배구조법상 이사, 감사, 업무 집행 지시자인 C레벨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사고 시에도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등 예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역시 조직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부정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연결감사 유예 등으로 형식적인 내부 통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 감사인들께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왜 주목해야 하는지와 주목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땡큐받는 감사를 꿈꾸는 모든 감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